부모님이 나 몰래 준비해 놓은 집을 증여받는 방법도 있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거울을 보는데 얼굴에 뾰루지가 난 거예요. 안 그래도 못생긴 얼굴에 뾰루지까지 나다니 쉬부엉. 이걸 어떻게 할지 고민하다가 오늘 보류지에 대한 영상을 찍기로 했어요. 뾰루지가 나서 찍는 보류지 영상. 상당히 논리적인 연계죠. 굿! 내 집 마련하는 방법을 한번 쭉 말해볼까요? 부동산에 방문해서 일반 매매를 하는 방법이 가장 익숙하죠. 그리고 다들 잘 아시는 청약 통장을 사용해서 당첨되는 방법도 있어요. 근데 이건 아주 어렵다는 거 굳이 말씀 안 드려도 다 아시죠? 이 방법 외에도 지역 내 미계약분 줍줍을 할 수도 있고, 법원 입찰 경매를 할 수도 있고, 온비드 공매를 할 수도 있고, 분양권, 입주권 매매도 할 수 있어요. 이것들도 다 아니면 부모님이 나 몰래 준비해 놓은 집을 증여받는 방법도 있어요. 이 마지막 방법이 가장 쉽고 좋은 것 같네요. 우리 부모님은 언제쯤 알려주시려는지 아직까진 소식이 없네요. 앞서 말씀드린 많은 방법들 외에 오늘 설명드릴 또 한 가지 방법, 바로 보류지 입찰 방법이 있습니다. 보류지, 이거 어디서 들어본 것 같긴 한데 정확히 뭔지는 모르겠죠. 그래서 지금부터 쉬운 말로 알려드릴게요. 따라와요. 보류지가 뭐냐? 조합원 물건도 아니고 분양 물건도 아닌 조합이 별도로 잡아놓은 물건이에요. 일단 킵해놓은 집, 보류해놓은 보류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잠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9조 제4항 좀 볼게요. 사업 시행자는 분양 신청을 받은 후 자녀분이 있는 경우 정관 등 또는 사업 시행 계획으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그 자녀분을 보류지로 정하거나 조합원 또는 토지 등 소유자 이외의 자에게 분양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자녀분을 보류지로 정할 수 있대요. 그리고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조례 제44조 제1항 제1호 볼게요. 토지 등 소유자에게 분양하는 공동주택 총 건립 세대수의 1% 범위에 공동주택과 상가 등 부대복리시설의 일부를 보류지로 정할 수 있다 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자녀분을 1%까지 보류지로 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 가시나요? 그러니까 아파트 분양 시 100% 모든 세대를 분양하는 게 아니라 보류지를 빼고 분양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1000세대 아파트를 지었을 때 조합원 물량이 500세대면 나머지 500세대를 다 분양하는 게 아니라 전체 1% 이내 약 10세대를 보류지로 빼놓고 490세대만 분양한다는 거죠. 그럼 왜 보류지를 잡아놓는 걸까요? 아파트를 짓고 분양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각종 사업 경비 충당이나 예상치 못한 분쟁 발생, 조합원 물량 누락 등의 각종 변수에 대비하기 위함이에요. 비율은 전체 세대수의 1% 이내라고 말씀드렸는데 최근 실사례들을 보면 굳이 1%까지 다 안 채우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한 0.2에서 0.5% 사이쯤으로 잡아두는 추세라 1000세대 기준 2세대에서 5세대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여기에 계약을 포기하는 조합원이 생기면 그 물건도 보류지로 편입시키고 있어요. 이 보류지 물건은 별일 없으면 준공 3에서 6개월쯤 남았을 때 매각 입찰하는 게 보통이고 조합의 상황에 따라 준공 난 이후에 진행하는 곳들도 있어요. 여기서 보류지가 분양과 다른 포인트가 있는데요. 바로 공개 입찰 방식으로 진행한다는 거예요. 입찰 아시죠? 제일 높은 가격에 쓴 사람이 낙찰받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이미 최저 입찰가가 높아요. 일반 매매 시세와 거의 비슷한데 조금 더 싸게 나와요. 그래서 로또 분양 같은 로또 보류지 낙찰은 없어요. 실사례를 공부해보기 위해서 최근에 진행됐던 녹번역 이편한 세상 캐슬 공고를 볼게요. 공고문 전체를 올리면 글씨가 너무 작아져서 고정 댓글에 공고문 전체 이미지 남겨놓을 테니까 보실 분들은 보시고 공부하시면 되고요. 저는 공급 현황 및 입찰 기준가 부분만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5구 타입이 1가구 10억 5천, 84 타입이 4가구 13억, 99 타입이 1가구 14억 5천, 114 타입이 1가구 16억 5천이네요. 이 아파트의 현재 매매 시세가 5구 타입이 12억 정도고 84 타입이 14억 정도인 걸 봤을 때 시세 대비 약 1억에서 1억 5천 정도 싸게 나왔다고 볼 수 있어요. 이게 최저 입찰가니까 경쟁이 붙으면 좀 더 올라가겠죠. 그리고 동호수가 정해져 있는 거 보이시죠? 5구 타입만 5층이고 나머지는 모두 12층에서 14층 사이 로얄층이에요. 그리고 이 단지는 준공 후 보류지 매각이 이루어져서 밑에 입주일 보시면 잔금 납부 완료 즉시 입주 가능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제 보류지가 뭔지 아시겠죠? 장단점 정리 들어갈게요.
장점은 입찰 참가 자격이 딱 하나라는 거예요. 만 19세 이상인 자, 즉 성인이면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거죠. 청약 통장이 필요하지도 않고 이미 유주택자인 분들도 법인도 제한 없이 참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앞서 봤다시피 미리 동호수를 정확히 알고 입찰할 수 있어요. 보류지는 보통 중층대 로얄층을 잡아놓기 때문에 이점이 있어요. 그리고 분양권이나 입주권처럼 신축 아파트가 지어질 때까지 몇 년씩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거의 즉시 들어갈 수 있어서 입주물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특히 적합할 거예요. 그리고 시세보다 저렴하게 살 수 있어요. 물론 최근 신축 불장세가 뚜렷해서 일반 매매가와 큰 차이 없이 낙찰되는 추세긴 하지만 조금이라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건 장점이죠. 이제 단점 알아볼게요. 역시 가장 큰 단점은 현금 부자만 참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입찰 당일 입찰 보증금이 1,000만원에서 1억 정도 합니다. 바로 현금으로 이 정도는 준비돼 있어야 되고요. 이후 본계약금과 잔금 납부 기한이 아주 짧아요. 조합마다 일부 차이가 있긴 하지만 통상적으로 한 달 내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 14억짜리를 낙찰받으면 한 달 내로 현금 14억을 다 준비해야 돼요. 이렇게 큰 돈이 필요하고 일정도 촉박한데 대출이 사실상 나오지 않습니다. 미등기 아파트로 주담대도 불가하고요. 그래서 낙찰 후 현금 조달 문제로 납부를 못하는 케이스가 종종 생기는데 이때 입찰 보증금은 반환받지 못합니다. 이렇게 현금이 준비된 사람만이 보류지를 얻어갈 수 있어서 진입장벽이 좀 있어요. 그리고 이미 다 지어진 집이라서 옵션을 선택하지 못하고 정해진 대로 들어가야 한다는 점도 단점이라면 단점이겠네요. 이제 보류지 공고를 어디에서 볼 수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서울은 얼마 전에 정비사업 정보 몽땅이라는 포탈을 오픈했어요. 앞으로 여기서 조합의 정비사업 추진 과정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찾는 보류지 공고는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서 알림마당 누르고 조합 입찰 공고 들어가시면 볼 수 있어요. 아까 봤던 녹번 이편한 세상 캐슬 공고문도 여기 이렇게 올라와 있네요. 한번 들어가셔서 직접 확인해 보시면 공부에 도움이 될 거예요. 경기도와 그 외 지역은 조합 사무실에서 운영하는 개별 아파트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시면 됩니다. 마지막 참고사항으로 보류지를 입찰 방식이 아닌 청약홈에서 청약통장을 사용하여 분양하는 케이스가 간혹 있다는 점과 최저 입찰가가 너무 높게 나와서 유찰되면 최저 입찰가를 하향 조정해서 2달쯤 후에 재공고한다는 점까지 알아두세요. 입찰에 참여하실 분들은 장소와 입찰 시 제출 서류를 미리 잘 준비해 가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보류지에 대해서 이 영상 하나로 다 정리해드렸어요. 이제 어디 가서 누가 보류지 얘기하면 아는 척 오지게 해주세요. 그리고 내용이 유익했다면 다른 영상 보러 가시기 전에 좋아요 한 번씩만 누르고 가주세요. 구독까지 해주시면 아주 많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